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전격 사퇴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아온 문창극 후보자의 퇴진이 현실화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 규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 책임을 거론하면서 청와대 인사 실무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동반 퇴진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잇따른 인사 실패의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수첩 인사 때문으로 진단하면서 이제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치권과의 협의를 거쳐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SBS 라디오와 인터뷰한 박지원 의원입니다. 또 지금 현재 청문 보고서를 보내온 장관, 국정원장 등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도저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흔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추천도 비선 라인에서 했다. 이것으로 비서실장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선 라인을 작동하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은 검증의 책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난국을 푸는 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에 서서 사퇴를 해야 모든 것이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설사 비선 라인이라고 해도 검증의 책임은 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또 비선 라인이 국정을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면 하지 못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비서실장의 역할입니다. 지금 사실 오늘 아침 박관영 전 국회의장께서도 단정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은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모든 언론과 국민들 정치권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만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이 비선 라인에서 인사가 된다는 거는 뭔가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될까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까요? 서청원 의원은 이 인사 시스템이 문제다. 이 외부 인사를 포함한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또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서청원 전 대표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요. 예. 저는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대통령의 심기 검증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채 연이어 낙마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국민 여론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며 애써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권이 문 후보자 낙마를 김기춘 실장 책임 문제로 연결시키는 데 대해서는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인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악의적 편집을 했다며 엉뚱하게도 KBS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에 나온 홍문종 의원입니다. 사실은 책임을 진다면 KBS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KBS가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KBS가 참 안타까워요. 국민들에게 공정한 방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오도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처음에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인상을 심어줌으로 해서 국민들이 맨 처음에 문창국 후보에 대한 아주 싸늘하고 차가운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간 여론들이 좀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KBS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KBS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이세요? KBS 및 일부 언론들이
문창국 죽이기로 갔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공정하지 못한 방송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기춘 실장이 이번을 발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잘못이 있었나 저희가 한번 곰곰이 따져볼 그런 필요도 있고요. 저는 그야말로 따라 천번 만번 양보해서 혹시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청문회 자체가 또 문제가 있고 우리 장관이 됐든 총리가 됐든 이 국회에서 청문회 자체가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사람을 정말 고르기에 네.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비서실장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한다고 할까요? 책임이 비서실장이 다 져야 한다고 할까요?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 의원은 뉴라이트 박효정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교회 강연 발언을 보도한 KBS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KBS에 대한 정부 여당의 총공세가 펼쳐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친박계 좌장이자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서청원 의원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검증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엄호했습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총리 후보 연쇄낙마 파동과 관련해 혼자 사는 여자의 가슴에 깊은 한이 맺혀 있다. 그것이 수첩 인사로 나타난다고 원인을 진단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일과 24일 두 차례 가진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 인사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인가에서 시작된다. 그의 아버지는 최측근에게 총을 맞았다.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할 때 가까이서 자신을 모셨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싸늘하게 등을 돌렸다. 심지어 아버지 추모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혼자 산다고 아침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고 해서는 안 된다. 단 둘이 만나기 곤란하면 그룹을 지어서라도 만나야 한다며 대통령은 많은 얘기를 들어야 하는 자리다. 여러 사람이 가져온 의견을 놓고 취사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자세에 대해 누군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지청천 장군의 외증손자인 이준식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문창극 씨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맞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다며 자기 할아버지는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웠는데 그 후손은 그런 역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식 교수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 인터뷰에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맞다면 친일적 발언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니 나는 어떤 말을 해도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태도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910년에 서원을 결정할 때는 후손이 없다고 봤다가 2010년에요. 갑자기 이제 후손이 내가 후손이다라고 나타난 경우인데요. 예.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1910년에 보훈처가 후손을 2010년에요.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인지 그때는 못 찾았는데 이제 와서 후손이 나타난 것이 궁금하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 거기다가 또 순국까지 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런 얘기가 뭐 집안에서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문창극 씨가 3.1운동과 독립군 전투도 운동을 하고 거기다가 순국하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실을 꼭 숨기고 살았는지 왜 이제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예. 아직 확실하게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또 시간이 네. 걸릴 수 있는 문제고 이 부분이 네. 이제 문창극 씨 가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어떤 얘기를 해 나가겠죠. 네. 설령 그 문남규 선생이 문창극 씨의 할아버지. 네. 바꿔 말하면 이제 문창극 씨가 독립운동가 문남규 선생의 손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그동안에 문창극 씨가 교회 강연이나 이런 데서 한 발언 네. 이걸 없애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맞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면 자기 할아버지가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싸웠는데 그런 역사를 갖다가 스스로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식 교수는 KBS가 악마적인 편집을 했다는 보수 언론들의 주장에 대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이 논란이 됐던 당시에는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더니 이번에는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나섰다. 적반하장이라는 느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이 교수는 문창극 씨의 발언은 전체를 들어도 부분적으로도 우리 민족 역사를 폄훼하는 발언임에 틀림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교수는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얼마 전 100살이 다 돼가는 나치가 붙잡혀 처벌받았다. 반인도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는 게 국제적 관례라고 전했습니다.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배제되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노동계 진보정당은 한 목소리로 다수당의 폭력이자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진보정당을 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40여 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오늘 정부와 자본의 일방적 독주를 막아내고 환경권과 노동권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재현 대변인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상임위 배정은 비교섭단체 의사를 배제한 채 교섭단체 협상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노동사안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위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못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원내 제3당임에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위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상임위 배정은 거대 양당 교섭단체의 지나친 특권 행사의 결과물입니다. 원구성을 비롯해 국회 운영에 비교섭단체 참여를 분명히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 운영위의 비교섭단체 위원 배정을 보장하고 국회 운영의 주요 현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생존 학생 74명이 사고 발생 71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8시 40분 학부모들과 함께 버스 넉 대 타고 학교에 도착한 학생들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선택이라며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는 아이들의 선택을 응원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학생 대표도 이제 사고 이전으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평범한 18살 소년 소녀로 대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구조된 학생들은 그동안 한 연수원에서 학부모와 숙식을 함께하며 심리치료 등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71일째인 오늘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에 4층 통로에서 단원고 학생 윤 모양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이로써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 사망자는 293명, 실종자는 11명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은 강원 산간과 경북 산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기온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2도, 습도는 61%입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